자, 오늘 토지개발 와이다의 제 3강하고 4강인데 오늘 3강하고 4강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의 땅이라면 어디든지 다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어 갖고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해서 용도지역에 의해서 건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돼서 규모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용도지역에 의해서 결정되고, 제가 여기 토지 전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토지 전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땅은 어떤 땅이든지 용도지역은 하나씩 다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규제는 법과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하는 법률에서 용도지역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2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250%까지 지을 수 있다 해놓고, 조례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50%까지 지을 수 있다 해놓고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200%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것을 짓게 됐을 때에 임대 아파트를 10%를 넣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210%, 220%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법과 조례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조례는 법을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조례로 건물의 규모, 이런 건물 저런 건물, 건물의 규모를 조례로만 규정하게끔 되어 있고, 용도구역은 조례하고 아무 관계없이 법으로 토지의 사용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건물의 종류와 규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고,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다 있다. 용도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결정된다. 그렇게 해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필요한 경우에 건물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있게 만들었고, 용도구역은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나눠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물론 또 주거지역에서도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긴 하지만은 일단 도시지역에서도 나눠진 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시지역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개발을 하자는 땅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할 때 주거용으로 개발할 것이냐, 상업용으로 개발할 것이냐, 공업용으로 개발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녹지지역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은 그린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숲에 둘 수 있도록 건폐율을 줄여서 도시지역에도 그린존을 만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 녹지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예요?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있는데, 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개발을 하자는 뜻이고, 비도시지역은 가능한 개발을 억제하자는 것인데, 개발을 억제하는 곳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을 때는 관리지역이라고 만들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을 규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농림지역에는 농사를 짓자는 뜻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전혀 건물을 못 짓느냐? 그렇진 않고, 농림지역에서도 일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피환경을 일부 극소수지만 지을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종류는 있습니다.